생활 시장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기입니다. 벌써 2월의 끝자락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공기도 상쾌하고 왠지 느낌이 좋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하루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2월 마지막 외환시장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외환시장 훑어보고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주요 인사들은 연일 금리 동결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내어놓고 있고 미국의 경제 지표 역시 물가에 대한 부담감을 보여주는 한 주였습니다. 이에 달러는 주초 강세의 움직임을 보였으나 주 후반 일본 이시바 총리와 일본 중앙은행 총재의 암묵적 금리 인상 동의 움직임에 엔화는 강세로 움직였습니다. 18일 호주 중앙은행은 금리를 4.35%에서 4.1%로 0.25% 인하했고 19일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4.25%에서 3.75%로 0.5% 인하했습니다. 두 나라의 금리 조정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20일 미국 연준이 공개한 FOMC 회의록에서는 새로운 내용 없이 금리 인하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의 분위기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4월 초보다 빨리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일본 엔화는 19일 일본은행 정책심의위원이 임금과 물가 부분에서 전망이 실현되어 가면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뉘앙스를 밝힌 이후 20일 일본은행 총재와 이시바 총리의 회동이 있었고 현재의 금리 인상 국면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암묵적으로 인상에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전해지면서 엔화는 강세로 전환, 150엔을 하향 돌파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다음 전쟁의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 같고 트럼프의 자동차에 대한 관세 정책이 4월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걱정이 엔화의 강세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21일 미국의 실업률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엔화는 일본의 물가 상승을 예상하며 전일 강세의 움직임을 이어가 150엔이 붕괴되고 148엔대 후반까지 하락한 후 조정받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요일 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과 반도체 쪽의 하락으로 미국 증시는 혼란에 빠졌고 엔화는 안정통화로서의 강세 움직임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독일의 총선이 마무리되었고 출구조사에서 보수 정당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과거 슬라브족이라는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이후 소비에트 공화국, 일명 소련이라는 큰 단위에 속해 있다가 소련이 분해되고 러시아로 이름이 바뀌면서 소련내의 각 국가들이 독립을 했고 우크라이나 역시 이때 독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엄청난 지리적 매력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가 크림반도라고 우크라이나 아래쪽 지방에 해안이 있는데 1년 내내 얼지 않는 바다입니다. 군사, 무역적으로도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항구입니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는 땅이 엄청 비옥합니다. 그래서 밀수출 대국이고 지하에는 석유, 히토류 등 자원 또한 엄청납니다. 어느 날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나토라는 구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시키려 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되면 자국의 코 밑에까지 미국의 미사일을 가져다 놓는 형국이 되기에 더 늦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겠다 생각하고 2014년 크림반도를 먹어버립니다. 물론 형식은 러시아 인접지역이라 친러시아 세력이 많았고 이 지역의 러시아 주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주민 찬반 투표 형식을 취했고 결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방에서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땅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크림반도의 위쪽 돈바스 지역까지 러시아는 호시탐탐 욕심을 부렸고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러한 러시아의 장난질이 짜증나서 나토에 가입해서 서방의 보호를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는 것이 싫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후 전쟁은 러시아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끝날 것으로 기대한 것과는 달리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밑에서 지원한 서방의 돈장난이 결국 전쟁을 장기화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 가장 큰 군사비를 지원한 나라는 미국이고요. 이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군사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 전쟁을 끝내라고 푸틴과 젤렌스키에게 요구했고 푸틴은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고립에 대한 우려와 가지고 싶었던 영토적 이익을 더 차지했기에
더 이상의 전쟁을 끌고 나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미국과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종전협상이 문제가 되는데 러시아는 큰 불만이 없는데 우크라이나는 나토가 입각 베낀 땅을 다시 돌려줘야 종전협상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토 자체가 돈만 나가고 미국에 이익이 없는 기구라고 생각하고 있어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종전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장사꾼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게는 그동안 전쟁을 위해 지원했던 막대한 전쟁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지하 자원인 광물 채굴에 대한 수익, 특히 현재 가장 큰 가치를 보이는 히토류 생산의 50%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전쟁으로 피해가 된 지역이 회복되면 거기서 생산되는 석유 등 자원에서도 가져갈 것입니다. 이걸 보고 있는 유럽 입장에서는 전후 재건해서 나름 자기들도 전쟁에 지원한 부분이 있으니 일부 챙기고 싶은 것이고 또 푸틴의 광기가 10년 이내에 유럽의 나토 동맹국으로 공격해올 수 있다는 걱정으로 우크라이나에 유럽 평화유지군을 보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독일과 폴란드는 평화유지군을 보내는 것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면 러시아를 다시 자극하는 것이고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우리만 위험해진다고 생각해 평화유지군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습이지만 철저히 실리전인 것입니다. 결국 전쟁에 제일 돈을 많이 쓴 미국이 이제 전쟁 비용 지원 못하겠다. 끝내라. 그리고 전쟁 비용으로 히토류 수익의 50%를 달라는 것이고 유럽은 우리도 1,000억 가까운 돈을 댔으니 우리 목도 달라. 우리가 평화유지군 보내서 먼저 자리 잡겠다고 하니 독일과 폴란드는 야, 니들은 러시아와는 멀리 있어서 상관없지만 푸틴이 살짝 돌아서 쳐들어오면 우린 바로 전쟁이야. 싫어. 군대는 보내지 말고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형국입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는 그럼 군대 보내지 마. 우리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역에 기업을 보내서 시설 투자를 하고 장사를 시작해버리면 러시아는 다시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못할 거야. 우리가 들어갈 테니 너희들은 빠져. 그리고 나토, 짜증나. 유럽, 니들 안보는 니들이 챙겨. 러시아랑 전쟁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고 대신 니들도 우리만큼 나토 방위비 좀 더 내. 5% 인상해. 라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 일본은 얼마 전 이시바 총리가 미국으로 날아가 트럼프와 협상을 했고 그 물밑 작업으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참여하기로 약속받은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는 지난 전쟁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는 둥 전쟁 기간에 대통령 임기가 끝났는데 장기 집권을 위해 선거를 안 해서 정당성이 없다는 둥 수많은 루머에 시달리고 있고 미국은 현 정부를 해산하고 휴전 후 대선을 거쳐 당선된 차기 지도부와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자국의 힘이 없으면 남들 들러리가 되고 다 뺏긴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짧게 살펴본 러움 전쟁의 현재 진행 상황이었습니다.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그럼 지난주의 엔화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의 엔화 시장은 일본의 이시바 총리와 일본은행 총리의 묵시적 금리 인상 동의 소식에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고 미국 경제지표의 불안에 따른 상대적 엔화 강세의 움직임까지 더해져 150엔을 하향 돌파한 후 148엔대까지 하락한 한 주였습니다. 금요일 낙폭 과대에 따른 소폭의 조정 움직임이 보이기도 했으나 역시 미국 시장의 불안감 그리고 중국에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 소식에 상대적 안정 통화라는 위치를 확인하며 다시 하락을 하면서 한 주를 마감한 모습입니다. 지난주 원화 시장은 생각보다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1440원에서의 저점 매수 움직임과 증시의 외국인 순매도 물량의 지지로 어느 정도 하단을 받쳐주는 주 초반의 모습에서 주 중반 이후 엔화의 하락을 따라가며 하락하는 움직임으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전보다는 레벨을 1430원대로 한 단계 낮추었다고 보여지고 있으나 여전히 시장은 불안정한 모습으로 1430원대는 최근의 움직임에서는 레인지 하단입니다. 이후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 소식에 기축통화인 엔화는 강세로 움직였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화 환율 상승의 모습으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업 지수 발표, 주택관리 지표, GDP 성장률, 개인소비 지출 등 많은 발표가 있지만 지표들로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28일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의 예상치가 조금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어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이 가긴 하지만 역시 금리 하락의 기조를 만들어 나가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역시 25일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일 것입니다. 현재는 동결과 인하에 대한 예상이 반반 정도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상승 하락 시소 분석해 보겠습니다. 역시 이번 주 관건은 우리나라 금리 결정일 것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환율은 상승 압박을 받을 것이고 동결한다면 추가 하락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본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으로 강세로 전환된 엔화의 모습이 향후 추가 하락의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148엔대까지 하락했던 것에 만족하고 상승으로 전환할 것인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주 1차 하락의 예상치가 150.8이고 2차 예상치가 148.15엔까지였는데 2차 목표치까지 어느 정도 내려온 것으로 보여져 여기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 외의 요인들은 비슷하게 이어오는 내용이고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시장은 이전 코로나의 아픈 학습 효과로 인한 달러 강세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상황입니다. 이번 주 미국의 경제 지표는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트럼프 또한 러우 전쟁 종종 쪽에 신경을 쓰고 있어 관세 부분은 어쨌든 4월 초까지는 다소 조용하게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한 주입니다. 이번 주 관심 있게 볼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금통위의 금리 결정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금리 인하는 환율 하락을 막아서는 요인이 될 것이고 금리 동결은 환율 하락에 대한 여지를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계속되는 국내 증시의 외국인 매도 움직임이 멈추지 않고 있어 마냥 아래로 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엔화가 오랜만에 150엔을 하향 돌파해 있는 상황이기에 상대적 밸런스로 원화의 움직임도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새로 발견했다는 신종 코로나의 여파가 위안화를 약세로 몰고 간다면 원화 역시 하락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더해서 지난 주말 반도체 부분의 미국 증시 하락 움직임이 국내에 영향을 미친다면 계속 이어지는 외국인 매도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고 이는 역시 환율 하락을 막아서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다음 전쟁 역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배제하고 있는 트럼프의 모습에서 휴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 보이지만 종전은 쉽지 않아 보이고 트럼프의 친러시아적 움직임에 유럽 쪽도 다급해진 모습으로 트럼프를 찾아가서 협상을 해보려는 노력 중이고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종전은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 미국의 지표 부분도 무게감이 크지는 않은 지표들이라 조금은 조용히 지나갈 수 있겠다 생각되지만 마지막 28일 개인 소비 지출은 한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예상 변동폭을 살펴보겠습니다. 엔화는 147엔에서 152엔, 원화는 1417원에서 1450원 사이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2월 24일 외환시장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는 금리 결정과 미국 증시의 하락, 엔화 환율 하락 등 이런저런 분위기로 언수선하고 변화가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한 주가 빨리 지나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3월에 뵙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부터는 날씨가 풀려서 한결 부담 없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겨울 보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가올 여름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